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나입니다. BMW iX3입니다. X3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입니다. 자, 디자인부터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 콧구멍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콧구멍을 막으려면 다 막든가 뚫으려면 다 뚫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이거를 막다가 아래만 열어놓은 거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전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구름 저항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의 휠을 채택을 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치는데, 이렇게 휠 디자인 해놓고 어차피 출시할 때 럼플렛 타이어를 꼽아가지고 출시를 할 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럼플렛 타이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져가지고 오히려 전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이쁜 디자인의 원래 X3의 그런 휠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차라리 타이어를 스페어킷 넣는 걸로 그냥 대체를 하고 좀 더 가벼운 사계절 타이어나 오래된 타이어가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지금 앞에 그릴도 마찬가지고 휠도 마찬가지고,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우디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기차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해가면서 애쓰지 않겠어 라는 스탠스를 딱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BMW는 지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지금 저 콧구멍 반만 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휠, 그리고 지금 뒷모습도 좀 보여드려야겠죠. 뒤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X3 같은 경우에 테일램프가 이렇게 두 줄로 그냥 쭉쭉 뻗어서 끝나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이어서 뭔가 좀 전기차스러운, 뭔가 전기차스러운 못나 보이는 포인트를 어떻게든 차에 넣어서, 나는 전기차야, 나는 못생겨도 이해해줘, 야 나는 내연기관이랑 달라라는 이미지를 앞뒤 양옆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든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흔적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X3 같은 경우에 지금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가솔린 4기통, 가솔린 6기통, 그리고 디젤 4기통 있고요. 그리고 뭐 PHEV도 있죠, 얘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까지 엄청나게 많은 파워트레인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고성능 모델, X3M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도 하나의 그냥 파워트레인의 종류로서 좀 이렇게 취급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디자인 리뷰도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역시 저는 디자인 리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달려볼까요? 자, 전기차 리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플랫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플랫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전기차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내연기관 엔진도 들어가지 않고 트랜스미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들어간다 한들 뒤에 들어가요. 뒤쪽에 들어가는 모터에다가 묶어가지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플랫폼들은 엄청난 출력을 내뿜고 엄청나게 열을 내뿜는, 거기에 또 엄청나게 무겁기까지 한 그런 엔진과 미션이 이 앞에 들어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차는 가장 무거운 게 뭐죠? 배터리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장 무거운 배터리는 앞이 아니라 차량 바닥에 깔리잖아요. 애초에 태생부터가 골격이 아예 다른 차량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을 가지고 튜닝해서 만든 전기차들보다는 이제 쓰잘데기 없는 골격이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 공간 효율적인 측면이나 무게중심을 잡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당연히 더 수월하고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실내 공간을 빼는 것마저도. 자, 이거 뭐 시작부터 그거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오래 하냐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BMW가 이번에 iX3를 만들면서 이 BMW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금 현행 BMW의 바디 플랫폼 G바디라고 하죠. 이 G바디를 처음에 런칭을 할 때 굉장히 좀 큰일 날 플랫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진짜 얼마나 큰일이 날 수 있는데 그런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으면 플랫폼 이름이 CLAR,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방금 건 지워. 자, BMW가 이 G바디 7 시리즈를 처음 런칭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이 CLAR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뭐 구체적인 라인업들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걸 25년까지 쓰겠다. 그런데 그게 뭐 2015년인가 그런데 그 기사를 지금 다시 한번 보면 BMW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는 CLAR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으로 G바디 내연기관 차들도 다 쓸 거고, 그리고 G바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다 쓸 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순수 전기차도 이 CLAR 플랫폼으로 다 사용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발표였냐면, 생각해보자고요.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내연기관에는 뭐 N3, J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기차를 발표를 하면서 이 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뭐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J1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차가 뭐 타이칸, 이트론 GT 이런 차량이었고, 물론 현대기아나 아우디, 포르쉐나 뭐 벤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튜닝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차량들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을 다 만들어 놨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이미 지금 차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는 뭐 전용 플랫폼 뭐 그런 거 모르겠고, 클라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내연기관 뭐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우리는 다 쓸 거고, 어떤 파워트레인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로 간다. 2025년까지. 그래서 나온 차가 바로 이 iX3고, 그리고 iX40이나 iX50 같은 경우도 다 CLAR 플랫폼. 그냥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5 시리즈, 3 시리즈, 7 시리즈, X5, X7 만드는 그 내연기관하고 같은 플랫폼으로, 물론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CLAR 플랫폼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MW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 야, 너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 미쳤어? 너네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너네 왜 플랫폼 하나로 이거 왜 어떻게든 다 하려고 그래? 그냥 따로 나눠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BMW가 그때 뭐라고 했냐?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전기차가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보급되고 활성화되고, 이게 또 정책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야, 우리는 전기차 시대가 언제 도래할지도 모르고 언제 갑자기 이게 빵 커질지도 모르는데, 그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때 상황에 맞게 빠르게 변화해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BMW의 계획은 알겠고, 결국에는 뭐 돈을 좀 아껴보겠다 이거 아니야? 얘네 계획은 알겠으니까 과연 내연기관과 전기차까지 애초에 함께 쓸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의 느낌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드네.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느낌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로만 봤을 때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타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굉장히 크게 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터를 하나만 써요. 어디다가? 뒤에다가. 그리고 하다못해 뭐 EV6, GV60 같은 차량들만 하더라도 옵션으로라도 듀얼 모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iX3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가 무조건 뒤에 하나만 들어가는 요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다시 말해서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듀얼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들만의 그 정도의 파워풀한 가속력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밟아볼게요. 달리고 있는 도중에도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 몸이 뒤로 순간적으로 훅 하고 제껴질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은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도 80km에서 100. 그리고 모터가 하나다 보니까 출력은 좀 약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녀석과 동일하게 뒤쪽에만 모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 GV60 스탠다드 모델과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GV60는 출력을 떠나서 악셀을 밟았을 때 모터가 이렇게까지, 아무리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지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모터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순간적인 리스폰스를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이 Sheer Driving Pleasur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뭐 BMW에 걸맞는 네, 뭐 그런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차는 어차피 네,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죠. 그냥 부드럽게 네, 편하게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며칠 동안 시승을 하면서 네, 계속 에코프로 모드에다가 놓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모드에서의 느낌은 어떠냐? 네, 결과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요거는 GV60 스탠다드 모델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일상 영역에서 편안한 주행을 할 때는 이 에코 모드만으로도 사실 네, 충분한 출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악셀 반응 자체가 되게 좀 둔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둔해진다라고 해서 무슨 뭐 현대 전륜 8단 오토미션 언덕길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둔함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얘는 미션도 없고 네, 그냥 뭐 변속할 일도 없고 그냥 출력은 쭉 들어가긴 하는데, 악셀 반응 자체가 그냥 이제 운전이 편해질 정도로 이제 부드러워진다, 네, 좀 둔감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에코프로 모드에서 지금 70km인데 언덕길이거든요. 악셀을 한번 밟아보면 80, 90, 100, 110. 네, 그냥 일상 영역을 다니기에 그냥 더할 나위 없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에코프로 모드에서 보여주는 이 악셀 반응은 제가 방금 그냥 계속 뭐 둔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낌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BMW도 아우디 폴쉐와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 모드에서 진짜 이 내연기관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악셀링 반응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타면은 이 악셀 감이 조금씩 네, 이상해지거든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타이칸이나 이트론 GT 그리고 이트론 SUV도 네, 요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악셀을 밟을 때 진짜 그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 악셀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iX3도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BMW에서 의도한 세팅이 아닐까. 그래서 악셀링 자체는 충분히 마음에 들고 네, 출력도 마음에 들고 네, 뒤에 모터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불편함은 전혀 없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그래도 X3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고, 야, 그 비슷한 급으로 보이는 그 수입 뭐 전기 SUV나 수입 전기차들 보면은 다 모터가 2개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이 모터 하나는 선 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의 이제 가격을 듣고 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제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어서 7,000 중반 정도 했었고, 요거 이제 보조금 받아가지고 6,000 후반에 구매를 하셨는데, 요 퍼스트 에디션 아닌 그냥 일반 모델들 있죠. 물론 걔네들은 이제 옵션이 좀 더 빠지기는 해요. 옵션이 좀 더 빠지기는 하지만 걔네 6,000 후반이란 말이야? 출시가가? 그러면 보조금 받으면 뭐 6,0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딱 듣고 나면 이게 이제 모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더 쪽에서 0.5개가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리고 이 6천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요, 사실 아이오닉 5, EV6, GV60 구매하는 가격이잖아요, 보조금 받아도.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 타신다고 집에 GV60 스탠다드 프로브로 계약했는데 그거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7,100이더라. 그럼 어쨌든 옵션은 물론 GV60가 많은데 똑같이 모터 하나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는 얘가 더 싼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모터 하나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 가격을 들으면 사실 많이 용서가 되고 많이 납득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일상 영역 편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그냥 에코프로 모드, 에코 모드에 놓고 다녀도 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네,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네, 저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회생제동량을 쭉 늘렸다가 네, 이제 앞차와 거리가 살짝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생제동량을 줄여서 네, 또 편안한 타력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이 시스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우디 폴쉐에서 이제 디폴트 값으로 기본으로 제공하는 회생제동 로직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제네시스, 현대 전기차들도 회생제동을 이제 패들 시프트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고 있으면은 이제 오토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오토 모드에서 또 동일한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차가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 네,
회생제동을 쭉 걸어서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요 과정이 얼마나 부드럽게 구현이 되냐, 네, 요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지능형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네, 이름을 붙여놨던데, 자, 그래서 이 뭐 아우디, 폴쉐, 그리고 BMW, 그리고 또 현대기아, 요 세 그룹, 요 세 회사라고 하죠, 그냥. 요 세 회사의 이 회생제동 지능들 중에 그 누구의 지능이 가장 높은가를 좀 순서를 매겨본다라고 하면은 1등은 또 아우디, 폴쉐고요. 그리고 BMW가 네, 요 2등인 것 같아요. 지금도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 상태에서 앞차에 좀 가까이 갖다 붙이면 네, 회생제동을 쭉 늘려주면서 앞차가 멀어지고 나면 다시 회생제동을 제로, 네, 그냥 편하게 트랙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이건 진짜 또 한 번 느끼지만 아우디, 폴쉐가 대단한 것 같아요. 걔네는 이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딱 만들 때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빠질 때도 정말 부드럽게 빠져요. 그런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도 네, 들어갈 때 좀 아무래도 훅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 빠질 때도 확 하고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현대기아 전기차 시스템의 그 오토 회생제동 모드에서 조금 더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사실 뭐 현대기아, BMW도 마찬가지고, 네, 아우디, 폴쉐는 당연한 거고, 모든 브랜드의 차량들 전부 다 일상 영역에서 이 지능형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을 과연 어떻게 세팅을 해줄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뭐 빵 완전히 끌 수도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걸리는 회생제동 값을 자기가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진짜 그 테슬라처럼 무지성으로 엄청난 회생제동력을 만들어주는 그거를 페달로 이렇게, 그거를 악셀 페달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타는 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도 제공을 해주고 오토까지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에 BMW는 과연 어떤 회생제동 시스템을 제공을 해줄라나 사실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오토 회생제동, 지능형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아우디, 폴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부드러운 브레이킹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게, 걔네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저 브레이크 로터를 안 잡잖아요. 패드를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 중력 기준으로 0.3G 이상 넘어가지 않고서는 모터의 힘만으로 제동력을 전부 다 커버를 하는데, 사실 뭐 GV60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이런 앞차와 가까워져서 회생제동으로 거리를 벌려주는 요 상황에도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디, 폴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심플함, 네,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네, 그런 장점들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이럴 때 진짜 좋아요. 네, 앞차와 간격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모터 뒤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인한 뭐 출력의 느낌이나 회생제동의 느낌이나 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얘네들이야 네, 이 플랫폼과 상관없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로직들이나 시스템들이나 특정 부품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이 전기차에서 플랫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승차감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트론 SUV 같은 경우에 제가 악평을 했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승차감이었고, 이게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가 맞나 싶은데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iX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의외로 에어 서스펜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확 떴다가 눌릴 때 받아내주는 그 느낌이 그 이트론 SUV보다도 네,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연기관차에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튜닝해서 전기차를 만든 차들 치고 멀쩡한 승차감은 제가 사실 그 G80 전기차 말고는 본 적이 없고,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단히 고급진 승차감을 잘 만들어줬는데, 지금 어쩌면은 iX3가 G80 그 이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기차라서 많이 무거워진 무게에도 불구하고 네, 이 BMW 특유의 핸들링의 느낌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큰 요철에서의 승차감도 진짜로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에 얘네는 원래 내연기관을 만들 때도 차량의 무게에 굉장히 크게 지금 집착을 하는 애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름 사이즈가 좀 있는 SUV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공차 중량이 2.2톤 밖에 안 됩니다. 뭐 GV60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고작 100kg 더 무거운 거고요.
그 이트론 SUV는 물론 얘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애기는 하지만 이트론 SUV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몇백 킬로가 가볍죠. 네. 그리고 X3 M40i 있죠. M40i 같은 경우에 걔가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한 200kg, 250kg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 공차 중량이 2640인데 이트론과 비슷한 사이즈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Q7 같은 경우에 공차 중량 뭐 2.2, 2.3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면서 공차 중량이 이제 350, 뭐 400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얘는 뭐 200, 250 이렇게 늘어난 거지. 그러면 결국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튜닝을 한 차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X3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CLAR 플랫폼 있죠. 그 플랫폼 자체가 BMW에서 발표했듯이 이거는 애초에 전기차까지 함께 커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아우디 이트론 SUV나 아니면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혹은 뭐 EQC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처럼 내연기관 플랫폼을 가지고 튜닝해서 만든 전기차 대열에 함께 올려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히 BMW가 그 큰일 날 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이 차량의 승차감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주행감 그리고 공차 중량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애초에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플랫폼이 맞고 그로 인한 장점이 지금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의 이 실내 디자인이 정말 너무 싫거든요. 그 요즘 표현으로 극혐. 애초에 그 CLAR 플랫폼이 전기차까지 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존에 있던 X3 라인업에 전기 파워트레인이 추가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 실내에는 좀 어떻게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여기 이제 레그룸 있잖아요. 운전석 레그룸도 사실 얘는 트랜스미션이 없죠. 앞에 엔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크게 트랜스미션이 치고 들어올 이런 공간 때문에 레그룸이 손해를 보는 발이 답답해지는 이럴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 차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다.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죠. 2열 가운데 원래 내연기관차들 앞에 엔진 있고 뒤쪽으로 출력 보내려면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턱이 바닥에 올라와 있는데 저 턱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혹시나 저 자리에 뭐 배터리 관련 뭐가 들어가나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저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음부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이나 공간이 너무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를 보면은 좋다가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주는 그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 지금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행 가는 거리를 테스트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구닥다리고 아직 구시대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데 차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순간순간에 회생제동으로 전기를 쭉 빨아당기는 이런 것들을 디폴트 값으로 제공하고 정말 일상생활에 운전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서도 그로 인해서 전기를 계속 회수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탑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자체가 이런 똑똑한 시스템들이 주행 가는 거리에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구닥다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또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똑똑한 차량들 있죠. 그 대표적으로 이트론 SUV 걔는 진짜 맨날 까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걔는 좀 미안한 애기는 한데 이트론 SUV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전기차를 아우디 라인 제외하고 아우디 포르쉐 제외하고 그 어떤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거를 다 찾아봐도 도심 주행 가는 거리가 고속 주행 가는 거리보다 짧은 말도 안 되는 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좀 스마트한 똑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일수록 이 전기차들이 한국에서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받으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트론 같은 경우도 도심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게 297인가 200km대가 나왔는데 지금 실차주분들 다 400 이상 타시거든요, 도심.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복합으로 340을 받았는데 도심에서 400 이상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며칠 동안 타고 다닌 걸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차주분께 여쭤봐도 차주분께서 이제 요거 사모님께서 타시는 차량인데, 요 이제 바로 전에 타시던 게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타셨는데, 완벽하게 계산을 해보신 건 아니지만 뭐 똑같은 패턴으로 항상 돌아다니시니까 보통 이제 뭐 충전을 물리는 패턴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뭐 3일에 한 번 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차 구매하실 때는 그 실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뭐 동호회 들어가서 좀 서칭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동호회에서의 그 평균값이 또 나오잖아요. 이제 실차주분들이 좀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시는 것들에 그거를 항상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고 났을 때 이 iX3가 과연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재고가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셨다면 요거는 빨리 가서 사세요.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은 사실 전기차를 팔아야만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제조사들이 다 빼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에 비하면은 마진 얼마 되지도 않은, 진짜 내연차에 비하면은 몇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마진의 이 전기차들을 계속 출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쿼터를 다 채워서 이 정도 팔았으면 내년에 내연기관차 몇 대 팔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각 잡히면은 사실 더 이상 생산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 시간에 내연기관차 한 대라도 더 만들고 말지.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전기차 수급에 더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조사들 입장에서 팔 만큼 팔면 더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 좀 고려를 하셨을 때 iX3 지금 국내에 만약에 재고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뭐 6천 후반대, 뭐 보조금까지 받아 6천 초반, 5천 후반까지도 내려가려나? 솔직히 그 GV60,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막 화이트 막 밝은 실내, 그리고 이 막 내비게이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좋다고 하셔서 GV60를 계약을 하시긴 했지만,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운전도 재밌게 하고 싶고 BMW 감성도 좀 느끼고 싶고, 물론 제 앞에 콧구멍도 반 막혀 있기는 하고 지금 휠도 좀 그렇고 테일램프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BMW잖아요. 썩어도 준치. 이 iX3가 썩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BMW 중에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미국 생산되는 뭐 X5, 뭐 X7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더 마감 품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뭐 예전에나 중국이었지, 요즘에 뭐 중국산 퀄리티 안 좋은 거 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iX3 이런 차입니다. 다음 주에 iX50도 또 바로 이어서 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X50도 CLAR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도 재밌게 리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주분 감사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